안녕하세요. 세계를 읽다 셰익스피어입니다. 지금 이 순간 벨라루스 바리사브 훈련장에서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군대가 연합 군사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자파드 2025 훈련입니다. 자파드는 러시아어로 서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번 훈련이 시작되기 바로 3일 전인 9월 10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대의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고 나토 전투기들이 사상 처음으로 러시아 군사 자산을 격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닙니다. 폴란드 부총리는 드론 한두 대라면 기술적 오작동일 수 있지만 19번의 침범은 고의적 행위임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단언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왜 크게 다루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되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파드 2025 군사훈련의 실제 규모와 나토 국경 침범 사건의 배경. 둘째, 나토 동부 확장과 러시아의 대응, 그리고 각국의 방어 전략. 셋째, 이러한 군사적 긴장이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지금부터 한국 언론이 놓친 유럽 안보의 새로운 균형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요 사건 분석. 먼저 이번 자파드 2025 훈련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자파드 2025는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연합국가의 방어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벨라루스에서 실시하는 전략적 군사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4년마다 실시되는데 지난번은 202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021년 자파드 훈련 이후 불과 몇 달 뒤인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습니다. 당시 훈련이 침공을 위한 위장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번 훈련의 규모는 어떨까요? 벨라루스는 공식적으로 약 1만 3천 명이 참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1년 훈련의 20만 명과 비교하면 현저히 줄어든 규모입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실제 참여 규모가 훨씬 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공식 발표는 1만 2,800명이었지만 실제로는 20만 명이 동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훈련 직전에 발생한 드론 침범 사건입니다. 9월 10일 오후 11시 30분경 19에서 20세대의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이는 벨라루스를 경유해서 진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폴란드 공군과 나토 연합군이 즉시 긴급 출동했습니다. 네덜란드 F-35 전투기, 폴란드 F-16, 이탈리아 조기 경보기, 독일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이 중 4대의 드론이 격추되었고 대부분은 네덜란드 공군이 격추했습니다. 드론 한 대가 폴란드 동부 비리키 마을의 주택가에 충돌해 건물이 손상되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나토 국가가 러시아 군사 자산과 직접 교전한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즉시 나토 조약 제4조를 발동했습니다. 이는 회원국의 안보가 위협받을 때 동맹국들과 협의를 요청하는 조항입니다. 제4조가 발동된 것은 나토 창설 이후 단 7번째입니다. 글로벌 현황. 이제 각국의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나토 동부 확장과 러시아의 반발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토의 동부 강화 전략입니다. 2017년부터 나토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에 4개의 다국적 전투단을 배치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에 4개 전투단을 추가로 배치해 총 8개로 늘렸습니다. 더 나아가 2024년 7월 라트비아가 나토 다국적 여단 규모로 첫 번째 확대를 실시했고 2025년 5월 독일이 리투아니아에서 다국적 여단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발트 3국과 폴란드의 통합 방어 계획입니다. 이들 국가는 발트 방어선 볼틱 디펜스 라인이라는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러시아와 벨라루스와의 국경에 연속된 요새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도 동방 방패 이스턴 실드 프로젝트에 26억 달러를 투자해 2028년까지 국경 요새화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무기 시스템 통합도 놀라운 수준입니다. 발트 3국은 모두 미국의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포를 도입했고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는 독일의 아이리스티 지대공 미사일을, 리투아니아는 NASAMS 방공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응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자파드 훈련의 특징을 보면 인도군 65명이 참가했고 중국, 북한, 이란 등 러시아 우방국들의 참여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기존의 서방 중심 국제 질서에 맞서 새로운 축을 형성하려 한다는 신호입니다.
핵무기 관련 내용도 심각합니다. 벨라루스는 이번 훈련에서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 사용 계획과 오레시니크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를 연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각국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미국의 경우 놀랍게도 미군 관측관 2명이 벨라루스 훈련장에 파견되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화 복원 시도로 해석됩니다. 폴란드는 가장 강경한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총리는 훈련 시작 전날인 9월 11일 자정부로 벨라루스와의 국경을 완전 차단했습니다. 발트 3국도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는 러시아 벨라루스 국경 인근 영공을 폐쇄했고 폴란드도 벨라루스 접경 지역에 비행 제한을 설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놓치지 마세요. 이번 사태의 핵심은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라 수발키 격차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둘러싼 경쟁입니다. 수발키 격차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 약 65km 구간으로 벨라루스와 러시아 칼리닝그라드 영토를 분리하는 나토의 전략적 통로입니다. 만약 이 지역이 봉쇄되면 발트 3국이 고립될 수 있어 나토의 아킬레스건으로 불립니다. 한국 현실과 과제. 그렇다면 이런 유럽의 군사적 긴장이 한국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한국 언론의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드론 침범 사건과 자파드 훈련에 대한 국내 언론 보도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주요 일간지들이 간단한 외신 번역 기사 한두 개 정도만 다뤘을 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첫째, 지리적 거리감입니다. 유럽의 군사적 긴장이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복잡한 지정학적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나토 확장, 러시아의 대응, 발트 3국의 안보 딜레마 등은 상당한 배경 지식이 필요한 주제입니다. 셋째, 시청률과 클릭수 우선의 미디어 환경입니다. 즉각적인 관심을 끌기 어려운 국제 뉴스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는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영향, 글로벌 군사 기술 발전. 이번 드론 침범 사건은 현대 전쟁 양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소형 드론을 이용한 영공 침범, 다국적 연합 방공망의 대응, 실시간 국경 감시 시스템 등은 모두 한국이 주목해야 할 군사 기술 트렌드입니다. 특히 북한과 휴전선을 마주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런 기술 발전은 직접적인 안보 과제와 연결됩니다. 두 번째 영향, 동맹 체계의 변화. 나토의 동부 확장과 다층 방어 체계는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의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다국적 전투단 개념, 통합 방공망 운영, 즉각 대응 시스템 등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협력에도 적용 가능한 모델입니다. 세 번째 영향, 경제적 파급 효과. 유럽의 군사적 긴장은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칩니다.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 감소, 방산업체들의 급성장, 사이버 보안 투자 증가 등은 모두 한국 경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배터리, 조선 등이 유럽 방산업체들의 주요 부품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어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영향, 외교적 위상. 한국은 G20, UN, 안보리 비상임의사국 등에서 이런 국제적 위기 상황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이때 사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이 바탕이 되어야 효과적인 외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언론과 시민사회의 관심 부족은 정부의 외교적 선택지를 제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이 직면한 안보 환경이 유럽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토 확장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은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구조적으로 유사합니다. 발트 3국의 러시아 포위 우려는 한국의 중국 견제 딜레마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미래 시나리오. 이제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나리오 1, 점진적 긴장 완화. 첫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재로 러시아 나토 간 대화가 재개되는 경우입니다. 미군 관측관들의 벨라루스 훈련 참관이나 트럼프의 루카셴코와의 관계 개선 노력이 이런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 경우 유럽의 군사적 긴장이 일정 수준 완화될 수 있고 한국에게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2, 냉전식 분할 고착화. 두 번째는 현재의 대치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입니다. 나토의 동부 강화와 러시아의 군사적 대응이 균형을 이루면서 유럽이 사실상 두 개의 블록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이는 1950년대 냉전 초기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폴란드의 동방 방패 프로젝트나 발트 방어선 구축이 이런 분할을 고착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에게는 인도태평양에서도 유사한 블록 대립 구도가 형성될 위험성을 시사합니다. 시나리오 3, 우발적 충돌로 인한 확전. 세 번째는 가장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드론 침범 사건처럼 우발적 접촉이 반복되면서 실제 교전으로 번지는 경우입니다.
특히 수발키 격차 같은 전략적 요충지에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면 나토 조약 제5조가 발동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면적인 나토-러시아 충돌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아마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이번 사태가 동아시아 안보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군사기술 확산. 이번에 사용된 드론, 침범 전술, 다국적 방공망 운영,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 등은 곧 동아시아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의 대만 압박, 북한의 도발 양상도 이런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맹체계 진화. 나토의 다층 방어체계는 한미일 협력, 쿼드, 오커스 등 인도태평양 안보 협력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즉각 대응 체계와 정보 공유 메커니즘은 한국이 참고해야 할 부분입니다. 경제 블록화. 군사적 대립이 경제적 블록화로 이어지는 패턴도 주목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서방 경제권 배제는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분리와 유사한 양상을 보입니다. 사회적 영향과 마무리. 마지막으로 이런 글로벌 군사적 긴장이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버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것은 군사적 충돌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동시에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스마트폰, 컴퓨터도 해킹이나 정보 수집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더욱 철저한 보안 의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에너지 가격과 물가. 유럽의 군사적 긴장은 천연가스와 원유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국내 육아, 전기요금, 난방비로 이어져 일반 가게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행과 물류. 국제적 긴장 고조는 항공료 상승, 물류 지연, 여행 제한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상황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투자와 금융. 방산업체 주가 상승, 안전자산 선호, 환율 변동 등 금융시장의 변화도 예상됩니다. 이는 개인 자산 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미디어 리터러시. 가짜뉴스와 선전이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구별하는 능력, 다양한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드론 침범 사건에서 폴란드의 안티드론 시스템인 스카이 CTRL이 18개월째 예산 부족으로 업그레이드가 지연되어 사실상 무용지물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첨단 군사 기술도 지속적인 투자와 업그레이드 없이는 무의미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한국도 방산 기술 투자에 있어 장기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핵심 내용 정리.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파드 2025 훈련과 드론 침범 사건은 단순한 군사적 도발이 아니라 새로운 안보 환경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드론과 사이버 공격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쟁 양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둘째, 나토의 동부 확장과 러시아의 대응은 냉전 이후 최고 수준의 군사적 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발트 방어선과 동방 방패 같은 요새와 프로젝트는 유럽 분할을 고착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이런 변화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군사 기술의 확산, 동맹체계의 진화, 경제 블록화 등이 우리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런 국제적 군사 긴장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둘째, 우리 언론이 국제 안보 이슈를 더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보시나요? 셋째, 개인 차원에서 이런 글로벌 위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역시 우리 언론이 제대로 다루지 않은 또 다른 글로벌 이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곧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한국의 국제적 시각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